3번 그치 3번 질문할 만하죠. 근데 일단 뭐 표현 때문에 물어보는데 절대값이 있잖아. 그러면 절대값은 원리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로 튀어나오겠지. 근데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는 거를 이제 미적분 어부터는 우리 분할함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fx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로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에다가 x 플러스 a 이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양수로 튀어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이게 튀어나온 상태에서 얘가 실수 전체에서 집합해서 미분 가능하대. 자, 미분 가능해. 요거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 이제 다시 복습을 해볼게.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가 어떻게 돼? 정의가 평균 변화율의 뭐 한글 먼저 표현을 해보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요게 정의죠, 정의. 그치? 이게 내가 한글말로 바꿔준 정의야.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뭔데? 두 점 사이에 그냥 기울기죠, 기울기. 간단하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일 건데, 그거의 극한이잖아? 그럼 리미트를 써야겠죠? 자, 근데 어디로 극한을 보낸다 했어? 요 사이가 좁아져야 되니까 B를 A로 보내야 된다. 요게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제 극한값이잖아. 개념 자체가.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가 또 어떻게 돼? 극한값 존재의 정의가 어떻게 되니? 그렇지.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죠. 좌극한 우극한 같다. 그러면 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이거 선생님이 좀 이 표현을 많이 쓴다 했죠. B 빼기 A를 H로 치환을 해서 요 표현을 많이 쓴다 했지. 라이프니츠 기호라고 했죠, 이게. 요거랑 똑같은 거다. B 빼기 A를 H로 치환해서 해서 좌극한 H가 0의 왼쪽에서 올 때랑 그리고 H가 0의 오른쪽에서 올 때의 우극한 값이 이제 서로 같아야 됩니다. 해서 이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다시 그 한글말로 표현했을 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했었죠. 좌미분계수는 쉽게 생각하면 뭐야, 그냥 그래프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A가 찍혀 있어. 여기가 B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그렸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근데 지금 리미트 B가 A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B를 A로 계속 가까워지게끔 보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비디오화 시켜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보라고 했지.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이게 이 스토리텔링이 쭉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뭐에 가까워져?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가까워진다. 요게 그래서 F'A였잖아요. 기하학적의 의미는 뭐니? A에서의 무슨 기울기? 접선 기울기. 접선 기울기. 그쵸? A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결국엔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고, 그거를 F'으로 약속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되겠죠? 이게 쭈루룩 흘러가야 돼. 그래서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냥 말로 표현을 하면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평균 변화율 변화랑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평균 변화율 변화랑 같아야 된다 해서, 이건 지금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우미분계수고요. 왼쪽에서 B를 잡았을 때 B가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을 거야. 했을 때 그 왼쪽 극한이랑 오른쪽 극한, 왼쪽 접선 기울기랑 오른쪽 접선 기울기가 같으면 스무스하게 연결이 된다. 그게 X에 의해서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지. 되겠니? 여기 있는 걸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여기가 정의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는. 자, 해서 요게 일단 미분 가능의 정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을 때 미분 가능성을 따지려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일단 같아야 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풀이를 보여줬던 게 정석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h가 0-로 갈 때 지금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쓰는 거죠. 지금 1에, -1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지면 되겠죠. 왜 -1에서만 따지면 될까 얘들아? 그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선생님이 그때 설명해 줬는데 왜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1에서만 따지면 되냐는 거야. -1에서만 따지면 충분하거든? 그 왜 그러지?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알고 있어? 그렇잖아. -1에서만 따지면 충분한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다항함수 있죠.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모든 다항함수.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2차, 3차, 4차 등등 모든 다항함수는 전체 실수 전체 구간에서 항상 미분 가능이야. 항상 연속이고. 미분 가능을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스무스하다. 쭉 그냥 부드럽게 연결된 걸 미분 가능이라고 보면 되고, 연속은 끊기지 않고 쭉 연결된 거를 연속이라고 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다항함수 생각해봐. 1차 함수 그냥 쭉 이어지죠. 안 끊어지고 스무스하고. 2차 함수 어때? 스무스하잖아. 연결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함수는 그냥 다 미분 가능이고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똑같아요. 점근선 빼고 있죠. 그쵸? 끊기는 점 빼고는 다 그냥 미분 가능이고 연속이니까 얘는 봐봐. -1 왼쪽에서 그냥 2차 함수야. -1 오른쪽도 2차 함수죠. 미분 가능이고 연속이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만 미분 가능인 걸 보이면 충분하다 해서 -1를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정석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0-랑 0+ 좌극한 우극한을 좀 생각 좀 하자 해가지고 순수 대입을 했었어야 돼. 자, 한 번만 그때 했던 거 그냥 지켜봐. 이렇게 풀진 않을 거야 당연히. h가 0-로 갈 텐데, 자, -1 h를 이제 f에다 대입을 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0-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야. 작은 쪽에서. 그쵸? 그러면 어느 함수를 택해야 돼? 위쪽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위쪽 함수에다가. 그치? 대입하고 또 f-를 대입하고 해가지고 또 극한값 계산하고. 얘는 -1에서 0+니까 -1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애지. -1 오른쪽에서 오니까 얘를 대입해야겠죠. 그치? 되니? 그렇게 해서 정석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결국엔 우리가 이제 지켜보니까 이 -1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볼 건데, 어쨌든 이 -1 기준으로 왼쪽은 미분 가능 함수, 오른쪽도 미분 가능한 함수, 스무스하니까. 그래서 그냥 각각을 미분을 때리는 거야. 각각을. f'x를 이제 구해볼게요. 자, 이거 전개 좀 해놓고 미분 좀 해볼게.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죠. 요거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a. 자, 요거 미분해볼게. 미분 마이너스의 x제곱은 위에 것 지수 하나 튀어나오고 차수 하나 준다 이렇게 했었죠. 그치? 지수 하나 튀어나오고 차수 하나 준다. 그 다음에 요거 미분은 어떻게 돼? a 플러스 1만 남는다. 그리고 상수 미분은 0이라고 했죠. 그냥 이렇게 남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미분 똑같이 하는 거죠. x제곱의 미분은 2 튀어나오고 지수 하나 줄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은 그냥 a 플러스 1이 되고 상수 미분은 0이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가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도함수를 구한 거야. 그렇게 해놓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는 그냥 왼쪽에다가 -1 대입, 오른쪽에다가 -1 대입해서 그냥 같다고 하면 된다라는 거지. 되겠니?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1 대입해볼게. 2 플러스 a 플러스 1이네. 왼쪽에다 대입한 거야 이거. 오른쪽에다 대입하면 2 맞죠?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1이네. 두 개가 같아야 되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상해? 계산이 뭐가 좀 잘못됐나? 맞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소리. 여기 마이너스 분배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으려면. 이거 풀면 되죠. 풀어볼까? 넘기면 2a 플러스 2일 거고, 넘기면 4니까 2a가 2 해서 a 값이 1 되겠지? a 값 1. 그죠? 지금 그래서 f 프라임 1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지. 되겠니? 되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태 배운 거를 좀 간략하게 쭉 요약을 하고 이 문제를 풀이를 한 거야. 자, 그 다음 125쪽. 오늘 온 학생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지금 강의 잘 못 듣고 왔지? 그치? 자신 있는 자세 너무 좋아.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오늘은 좀 힘들더라도 좀 버텨보고, 이해가 잘 안 될 거거든. 그래서 명절, 주말이나 명절 이용해서 좀 강의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내가 좀 채워줄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일단 문제 풀이는 당연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좀 이따 이제 개념할 때는 또 내가 조금씩 얹으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한번 잘 들어보고. 자, 125쪽 질문해봐. 125쪽 3번 4번 자, 역시 뭐 다항함수 fx가 있고 f랑 f 프라임을 곱한 게 뭐 그렇대요. 그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게 fx가 몇 차 함수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몇 차? 다항함수라고 나왔는데 차수가 안 나왔잖아. 다항함수가 몇 차 함수인지를 일단 알아야 돼.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그럼 얘를 그냥 n차라고 한번 해봐. n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냥 이렇게만 하자. 그러고 f'x는 우리 어떻게 돼요? 공식이? 다시 한번 해볼게. fx가 만약에 뭐 x 세제곱이다. 그러면 우리 미분 공식에 의해서 f'은 어떻게 돼? 3 튀어나가고 지수 하나 줄고, 이게 미분 공식이죠. 그치? 그래서 차수가 하나 준다는 거야. 차수가. 그래서 얘가 n차면은 요거는 n-1차가 돼요. 미분 공식에 의해서 차수가 하나씩 줄어버리는 거지. 되겠니?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한 거, f랑 f'이랑 곱하면 이게 몇 차가 되는 거야? n차랑 n-1차를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몇 차니? 2n-1차죠. 2n-1차. 맞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게 지금 우변이랑 같아야 되잖아. 왼쪽은 2n-1차 함수고 오른쪽은 지금 3차 함수고, 그러니까 요게 우변의 3차랑 같아야 된다. 차수는 일단 같아야 되니까, 양변이. 그래서 요거 풀면 2n이 4가 되겠죠? 그래서 n이 2가 되겠지.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2차 함수. f가 2차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여기까지 잘 따라왔니? 그지? 해서 그 다음은 그냥 순수 계산이야. f가 2차인 걸 알았으니까 그냥 fx를 랜덤한 2차 함수로 그냥 ax제곱 bxc 이렇게 그냥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미분 공식에 의해서 또 미분을 한번 해볼게. f'이란 거 어떻게 구하냐? 자, a 곱하기 실수배는 그냥 냅두고 x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 2 튀어나가고 위에 지수 하나 준다. 계속 똑같은 공식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b는 그대로 놔두고 x 미분은 그냥 1이다. 상수 미분은 0이죠. c 미분은. 그래서 2ax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자, 해서 공식대로 미분을 했고 이제 f 곱하기 f'을 그대로 작성을 하면 돼요. f는 이렇게, f'은 2ax 플러스 b. 그래서 요걸 전개를 해. 그냥 2a 제곱 x 세제곱 ab x제곱
그 다음에 2abx 조금 계산이 있죠. b제곱 x 그 다음에 2acx 플러스 bc 요게 이제 요거 일단 정리는 해야겠죠? 3차 2a제곱 x 세제곱 그 다음에 누구야? 2차 얘 하나네 그냥 ab x제곱 그 다음 1차 2ab b제곱 2ac 의 x 플러스 bc 이렇게 되겠지. 그게 지금 우변이랑 같다인 거니까 그냥 개수 비교하면 돼. 요게 2 요게 3 요게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a 값이 1이 a제곱이 1이네 그럼 a가 뿔마 1이네 뭐 양수란 얘기 없으니까 뭐 a가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겠지. a가 1이면 b 값은 3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또 a, b 대입하면 또 c 값이 구해지죠. 이런 식으로 a, b, c 두 개 세트 구하면 된다. 일단 되겠죠. 계산이 많은 문제였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4번 11-4번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래. 자, fx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그러니까 몇 차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몇 차인지를 일단 알아내야 돼.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이 예전에 공통수학 원할 때도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fx가 똑같이 n차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 미분 공식에 의해서 f' 도함수는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얘보다 한 차수 떨어지는 거지 한 차수? 그치? 공식에 의해서 n-1차가 돼.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집어 넣어 볼게. 얘들아 요거 가지고 하는 거야. 만약에 x의 n제곱의 제곱이다. 그럼 지수법칙에서 2n제곱 되죠? 요거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 좌변에 f'x의 제곱이란 건 여기는 지금 n-1차잖아요. n-1차. 하고 우변은 4 곱하기 fx. 어쨌든 우변의 차수는 그냥 fx의 차수랑 똑같지. 얘가 3차면 우변도 3차. 얘가 2차면 우변도 2차. 그쵸? 그래서 우변은 그냥 n차예요. n차. fx가 지금 n차라고 해놨으니까. 그럼 이 좌변 차수 구해보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 2배의 n-1 이렇게 되겠죠? 그게 우변 n차랑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2n-2차랑 n차랑 같아야 되니까 n이 2차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이해 되겠니? 조금 여기 어려울 수는 있어. 해서 f가 2차니까 아까처럼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fx를 ax제곱 플러스 bx c라고 놔. 그리고 그냥 아까처럼 대입해가지고 개수 비교 그냥 순수하게 하면 돼.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지금 항등식이니까 그냥 숫자를 여러 개를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거든요. 뭐 지금 f'1을 주어졌잖아. 양변에 1 대입해보자. f'1의 제곱은 4f1 x자리에 그냥 1 집어넣은 거지. 그럼 f'1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1은 4f1 마이너스 3 4f1이 4니까 f1은 1이다. 뭐 이런 거 얻어낼 수 있고 f1이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조건 하나 얻을 수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다. 그리고 f'1이 일단 지금 마이너스 1인 거니까 f' 한번 구해보자. a에 x제곱 미분하면 2x 그 다음에 bx 미분하면 b 상수 미분하면 0 해서 2ax 플러스 b가 되죠. 여기다가 1 대입해봐. 그게 일단 마이너스 1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죠. 요렇게 식 하나, 요거 식 하나. 미지수가 3개니까 식이 3개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만 이제 더 끌어내면 되는 거야. 여기서 뭐 아무거나 대입해서 이제 또 끌어내면 돼. 뭐 0 같은 거 대입하면 좋겠죠. 이해 되겠니? 자, 4번까지 했고요. 127쪽. 질문 있니? 자, 넘어와서 143쪽.
몇 번? 4번. 자, 얘의 접선 기울기의 최소값 뭐 어쩌고저쩌고 구하래. 자, 우리 접선 나오면 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라 했어요. 접점이 있냐 없냐, 문제에서 접점이 주어져 있냐 안 주어져 있냐로 생각을 하라 했어. 이 접선이 있겠지? 그 접점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냐 안 주어져 있냐. 이 문제는 지금 접점의 좌표가 안 주어져 있죠. 지금 문제 상황에서 뭐 이 접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 건 이게 주어진 게 아니야. 접점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접점을 일단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제 설명했던 거지. 접점이 안 주어져 있어? 그러면 접점 좌표를 T, FT 라고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세웠어요. 그러고선 이렇게 T, FT라고 접점을 놨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돼? 여기 아까 내가 복습도 시켰죠. T, FT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약속을 했지 우리가? 그거를 F'T라고 약속을 했죠.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F'T로 표현을 했더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이제 수학에서. F'T라고. 그러니까 F'을 일단 구해야죠. 도함수 F'X를 일단 구해볼게. 그냥 바로 T를 구하자. 자, 미분 공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X 세제곱이죠. 미분하면 3 튀어나가고 위에 지수 하나 줄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배. X제곱 미분은 2 튀어나가고 위에 지수 하나 줄고, 그 다음에 10X 미분은 그냥 10이 되고, 그 다음에 상수 미분은 빵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다. t를 안 집어넣네.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0, 이렇게 F'T가 구해진 거야. 이게 의미가 뭐라고? 요게 접선 기울기라고. 요게 t라는 x좌표에서의 접선 기울기다. 되겠니? 그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까? 요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하죠. 얘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겠지? 그러면 요 지금 뭐 구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네. 꼭지점. 그 대칭축 공식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게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죠. 얼마니? 2죠, 2. 여기 꼭지점을 구해보면 2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2에서 최소로 가지겠지. 맞죠?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게 뭐니? 이때 접점의 좌표? 요 t값 2라는 걸 구한 거잖아. 최소가 되는 t값 2를 구했으니까 요 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이제 2를 대입하면 되겠죠? 8 마이너스 24니? 플러스 20 빼기 1. 요게 이제 접점 좌표가 되겠네. 되겠니? 그죠? 뭐 기울기 최소값은 요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요 최소값은 2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네. 마이너스 2. 이렇게 m값은 마이너스 2 구할 수 있고 접점 좌표 구했고. 자, 1-4였고 145쪽. 없니? 147쪽. (3번) 요거 위에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중 요 똑같은 문제예요. 접선 기울기가 최대인 직선 뭐 이렇대. 그럼 방금이랑 똑같이 해볼게. 지금 접점이 안 주어져 있지. 그러면 접점을 설정을 해야 된다. T, FT로 일단 설정을 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F'T라고 약속을 한 거죠. F'T를 한번 구해볼게. 자, 미분해 볼게요. 마이너스에다가 X세제곱 미분은 3 튀어나가고 지수 하나 줄고, 그 다음 3X제곱 미분은 3에다가 X제곱 미분 2 튀어나가고 하나 줄고,
마이너스 4x 미분은 마이너스 4, 상수 미분은 0 해서 t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 빼기 4라고 f't가 지금 구해진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얘가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뭐 t값을 구하면 되겠네? 이것도 지금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가 꼭지점에서 생기겠죠. 요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 구하는 공식 쓰면 이거 얼마야? 1이네 1. 1에서 최대를 갖겠네요. 그 직선이 두 점을 지난다. 저 두 점이 지금 뭐야? 의미하는 게 a, 0, 0, b 절편이죠. 절편. x절편, y절편. 절편 구하라는 거야. 어쨌든 지금 우리 그 최대가 되는 t값을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볼게. 그 접점의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t에다 1 대입하면 1, 빵이네 빵. 1, 빵. 근데 바로 보여줬네. 그러면 1, 빵이고 지금 f 프라임 1을 구해야겠지? 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f 프라임 1이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되겠니? 요게 한 점 좌표, 요게 기울기 값, 그 직선에 따라서 직선 방정식 어떻게 써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지나는 점은 1,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되겠니?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구한 직선이 걔가 a, 0이랑 0, b 지난대요. a, 0은 이미 구해놨네. a, 0이 1, 0이죠 0, b는 뭐야? 얘 y절편이지. 0, 1이 y절편 되겠네. 이렇게 a, b 값 구하면 되죠. 되겠니? 자, 3번 했고요. 그 다음 49쪽 해결 없니? 51쪽 여기도 괜찮고 내 평균값 정리 숙제 냈니? 안 냈지? 자 어제 평균값 정리까지 했는데 요 넘어가 보고 오늘 요 도함수 활용을 좀 해볼게요. 평균값 정리는 내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일단 시험에 잘 안 나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뭐 내더라도 수행평가 뭐 내고 그냥 거기 있는 거 내용 적용만 그냥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라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167페이지. 자, 여기부터 이제 미적분의 이제 메인이라고 보면 돼. 다시 한번 좀 개략적으로 선생님이 리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도 좀 이걸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 자, 우리 맨 처음에 배운 게 뭐니? 맨 처음에 배운 거? 함수의 뭐 배웠지? 극한 배웠지? 함수의 극한. 그쵸? 극한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뭔가 이제 되게 몰려있는 양끝, 그걸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한.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수렴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 수렴.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A라는 지점이 있어. 근데 X좌표가 A에 닿지는 않으면서 가까워질 때 그때 요 fx의 함수값도 어떤 L이라는 지점, L이라는 함수값에 똑같이 닿지는 않으면서 가까워진다면 얘를 수렴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했고 해서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리미트. 요거 이제 가까워진다는 걸 그냥 리미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누가 어디로 가까워져? x좌표가 a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때 fx에 가까워지는 지점은 l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야. 이게 이제 수렴이었죠. 수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렴에 대해서는 그냥 대입을 해서 간단하게 구했었어요. 대부분. 맞죠? 그 극한값 계산하는 건 뭐 또 계속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발산이란 걸 배웠죠. 발산. 함수의 극한에서. 그럼 수렴의 반대에서 발산이란 건 이제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0에서 만약에 왼쪽에서 이렇게 온다고 해봐. 0의 오른쪽에서. 0의 오른쪽에서 오면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겠지? 그럼 얘는 이제 끝없이 뻗어가죠. 위로. 이렇게 어디로 모여지지 않고 끝없이 뻗지는 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로 가는 걸 우리가 무한대라고 했고. 만약에 얘처럼 x의 0의 왼쪽에서 올 때는 이렇게 타고 오잖아. 계속 작아지죠.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했다. 이게 일단 극한의 그냥 되게 기본적인 얘기인 거야. 뭐 그 안에 디테일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렴이라는 거 정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어?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극한값 존재. 그럼 극한값 존재한다라는 거의 정의는 또 어떻게 돼?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왼쪽에서 오는 극한하고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함수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얼마든지 많이 그릴 수 있지만 이런 함수가 되겠지. 뭐 0에서 봐봐. 왼쪽에서 타고 오는 값이랑 오른쪽에서 타고 오는 값이랑 위치가 다르잖아. 그쵸?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좌우 극한이 다른 거겠지. 그게 같을 때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모이면 수렴인 거야. 모이면. 그게 함수의 극한이었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은 또 뭐였냐? 연속은 그냥 말 그대로 쭉 이어진 거를 그냥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적분원과학은 내가 직관이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 그래서 연속에 일단 정의를 알아야겠죠? 선생님이 세 가지를 그냥 일단 다 써보긴 할게요. 그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정의 있죠? 해려서 편한 데 앉아. 그래서 함수의 연속은 첫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단 같아야 된다. 두 번째 함수값이 정의가 돼야 된다. 세 번째, 그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을 때의 그 극한 값이 있겠죠? 여기서 정의된 함수 값이 있을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 요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연속이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했죠? 1번, 2번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요 멘트 하나만 외워라. 왜 그러냐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는 말 안에 이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을 거예요. 극한값이 있어야 이걸 비교를 하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정의가 어떻게 된다 했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1번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야. 이 멘트 안에서. 그리고 함수값하고 비교하려면 당연히 함수값이 일단 정의가 돼 있어야겠지. 그래서 2번 멘트도 자동으로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함수의 연속을 따져야 된다 하면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은지만 보면 된다. 그게 연속이었고. 자, 그 다음에 배운 게 이제 우리 미분이었죠. 미분은 아까 이제 쭉 리뷰를 했고요.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미적분이라는 과목, 지금은 미적분 1을 배우고 있는데 미적분 1, 2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해석도 하고, 요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 극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연속도 배우고, 미분도 배우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조금 먼저 간략하게 보여주자면, 봐봐,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이제 미분 처음 도입할 때 어떻게 했니? 미분계수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뭐의 극한이라고 했지?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의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외우기로 했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 평균 변화율은 건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간단하게.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딱 연결을 해서 이 기울기로 이 곡선을 표현하려고 했더니 이건 너무 오차가 심하잖아. 이거 가지고 이 곡선을 특징을 얘기하기엔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하죠. 그쵸? 이 간극이 있는데.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걸 조금씩 좁혀보기 시작한 거야. 조금 좁혀봤더니
좁혀봤더니 이런 접선에 가까워지더라. 근데 걔는 그 포인트에서의 어떤 특징을 알려주긴 하네.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지었었던 건데, 요는 요 포인트에서의 어떤 변화율이다 해가지고 사실 이 접선 기울기라는 건 우리가 무슨 변화율이라고 불렀어? 순간적인 변화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려면 평균 변화율보다는 얘가 낫겠다. 일단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수학자들이. 그게 지금 F'A인 거죠. F'A.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특징을 나타내느냐를 이제 고민을 해봤던 거야. 해봤더니 각 포인트에서 접선 기울기를 다 구해봤대요.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접선 기울기를 다 계산을 해봤더니 해가지고 모아본 거예요. 아주 촘촘하게 접선 기울기를 모아보고 얘를 쭉 연결을 해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지. 이런 그래프가. 그래서 조금 결론에 가까워진 거야. 내가 접선 기울기의 변화를 본다면 이 그래프의 개형의 변화도 유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난 거야. 요게 좀 납득이 되니? 그쵸? 봐봐. 접선 기울기가 양수야, 양수. 거기서 지금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죠. 그러다가 언젠가 빵이 되겠지. 그러다가 또 이제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어. 그러면서 또 작아져요. 그러다 또 커져. 0이 돼. 그 접선 기울기의 증감, 변화가 곧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렇게 좀 이제 수학자들이 접근을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도함수의 증감 변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정의를 하는 게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까?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야? 그래프 해석하는 게 목표예요. 이 단어는. 알겠죠? 그래프 해석하는 거. 증가의 정의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뭐 되게 쉬워. x2가 x1보다 클 때 fx2가 fx1보다 크면 이거를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야? 그냥 x값이 크면 함수값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수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한글말로 이해하는 게 좋겠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야? x값이 x1이 x2보다 작으면 거꾸로 함수값은 fx1이 크대. 그걸 이제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x값이 크면 함수값이 작다. 그냥 이렇게 한글말로 이해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증가함수 봤던 함수가 뭐 있니? 지수함수 봤었죠? 지수함수. 지수함수에서도 뭐 감수함수도 있지만 지수로 구해서 증가 감소를 봤었죠? 이게 이런 얘기야. 증가함수란 얘기는 x값이 이렇게 크면 그에 맞는 함수값도 이렇게 크더라. 이게 증가인 거고. 감소함수는 x값이 크면 오히려 함수값은 작아지더라. 대소가 그냥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돼. 이 개념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개념이야. 그냥 크면 크고 거꾸로 이제 커졌는데 작아지면 감소함수고. 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2번 있죠. 2번 개념의 별표 쳐봐. 여기가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 개념을 나가기 전에 지금 미적분 과목의 특징, 목표를 좀 얘기를 해줬죠. 그게 지금 이제부터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F'의 즉 접선 기울기의 변화 가지고 그래프의 변화를 보자. 이게 목표인 거야, 계속.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석적으로 함수의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정의를 배우긴 했지만 그렇게 따지진 않을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면 y는 x 세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한번 봐볼게. 자, 정의대로 할 거야. x1이 x2보다 크다면 fx1은 x1의 세제곱이고 fx2는 x2의 세제곱이니까
fx2에서 fx1을 빼볼게요. 그러면 x2의 세제곱에서 x1 세제곱 뺀 거라는 것까지 이해되겠니? 요거까지 이해되겠어? 그쵸? 근데 얘가 뭐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봐. x2가 x1보다 커. 그럼 세제곱한 거에서 세제곱 뺀 것도 크겠죠. 그치? 그러니까 요게 양수야, 양수. 뭐가? 얘가 양수야. 따라서 결론이 뭐니? fx1보다 fx2가 크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되겠니? 요거까지는? 요거 됐어? 그러니까 지금 뭘 보인 거야? x 값이 크면 함수 값도 크다는 거를 보인 거야.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방금 본 정의에서 무슨 함수인 거야? 증가함수인 거죠. 증가함수. 그치?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하죠. 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조금만 이렇게 많아지고 막 여기도 막 차수가 늘어나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보이기가 힘들어요. 증가함수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기본 세팅의 정의이고 우리가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이렇게 보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무슨 도구를 쓰는 거야? 도함수를 쓰는 거죠. 도함수. 미분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감소를 이제 앞으로는 도함수로 판정을 한다. 자, 생각을 해봐. 되게 쉬워, 개념이. 여기 첫 줄은 잘 몰라도 돼. 두 번째가 이 개념이 중요한 거야. F' 뭐야? 지금 의미하는 게 F'이 접선 기울기죠. 접선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 기울기가 양수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접선 기울기가 계속 양수야.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0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거야. 접선 기울기가. 그럼 얘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를 띄겠죠. 이해되겠니? 그쵸? 그리고 접선 기울기가 구해봤더니 계속 뭐 음수야.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음수 기울기만 나온대. 음수 기울기만. 그럼 얘는 밑으로 고꾸라지는 형태가 나오겠지. 이해되겠니?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면 돼. 접선 기울기가 양수면 걔는 계속 증가할 거고 음수면 계속 감소할 거다. 그게 그냥 증감의 판별법이라는 거지. 증감의 판별법. 자, 요거 증명은 여러분들이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요거를 그냥 넘어가 볼게. 이거는 그리고 도구로서의 성질이 중요해. 도구로서. 자, 그 밑에 이제 참고 있죠. 참고. 1, 2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 좀 설명해 볼게. 그러니까 이게 역이 뭔 얘기냐면 fx가 증가하면 f'이 0보다 크냐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fx가 증가함수면 f'이 0보다 크냐. 언뜻 봐서는 그래 보여. 증가함수이려면 접선 기울기가 양수여야 될 것 같거든요. 항상. 그쵸? 근데 그 발레가 있어요. 방금 본 발레거든? y는 x 세제곱을 한번 봐볼게. 얘 지금 어땠니? 얘 계속 증가였죠. 얘 증가함수인 거 보였죠? 정의에 의해서. 그치? 근데 요거 f'을 한번 구해볼게. 이거 공식이 어떻게 돼? 3 튀어나가고 하나 준 게 도함수지. 근데 얘가 x는 0이라는 지점에서 빵 되죠. 그치? 그게 뭔 얘기냐면 x에 0 대입하면 빵 되잖아. x가 0인 데서는 접선 기울기가 0이란 얘기야. 얘를 이따가 우리가 이제 요거 쭉 배우면 그릴 줄을 알게 되는데 얘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y는 x 세제곱이 계속 증가하는 건 맞아. 근데 증가하다가 여기서 살짝 정체했다가 다시 커지는 거야. 살짝 요 0이란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접선 기울기가 계속 양수는 맞아요. 계속 양수는 맞는데 0이란 지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살짝 0이 됐다가 다시 커지는 거야. 이런 예시가 있거든. 그래서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접선 기울기가 양수인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 접선 기울기가 항상 양수다 이면 증가인 건 맞는데 증가라고 해서 항상 접선 기울기가 양수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좀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이런 걸 어떻게 다 발레를 따지지? 그게 아니고 애초에 이렇게 하다가 접선 기울기가 0인 지점에 되게 많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요 구간을 좀 늘려본 거예요. 좌우로. 이런 거는 애초에 우리가 다루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증가인데
구간마다 접선 길이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는 딱 한 점에서밖에 생기는 거를 안 배워,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가다가 0 됐다가 증가했다가 또 가다가 0 됐다가 증가했다가 이런 거밖에 안 배운다는 거지. 이런 거밖에. 알겠죠? 해서 결론을 내려줄게. 그러면 증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이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크거나 같다. 요거 한번 적어볼래? fx가 증가하면 f'은 0 이상이다. 요 명제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단조 증가라고 해요. 단조 증가다. 단조라는 말 아니? 단조? 단조롭게 할 때가 단조죠, 단조. 그치? 단조롭게 증가한다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증가하면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가 항상 양수인 것도 있지만 가끔 가다 0일 수도 있는 거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 가끔 가다 0일 수 있다. 되겠죠? 이거 2번도 마찬가지겠지? fx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여기 성립하려면 감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접선 기울기가 음수인 게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있는 거야. 알겠죠? 0이 되는 포인트는 있을 수 있다. 자, 이그젬플 하나만 보고 쉬는 시간 줄게.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겠대요. 이제. 자, 봐볼게요. fx가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래. 자, 일단은 우리는 그래프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야? 딱 하나밖에 없어. 무슨 함수? 도함수. 그거 가지고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무조건 그냥 뭐만 하냐? 미분만 할 거야. 계속 그냥 도함수만 구하면 돼. 그게 우리 단원의 목표니까. 그리고 그게 수학의 되게 중요한 지점이니까.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1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 될 거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표에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이제 간이 부호표라는 걸 그릴 거야. 잘 보세요. Y축은 그릴 필요 없어. X축만 그려, X축만. 하고, 얘 2차 함수죠. 맞지? 아래로 블록이지? 그 대충 그려. X축하고 만나겠죠? 그 만나는 포인트만 구해. 만나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니? Y는 0하고 만나는 거니까 3X제곱이 3, X제곱이 1. 그럼 X는 뿔마 1이지. 잘 들어봐야 돼. 자, 이렇게 표현해. 얘가 지금 선생님이 그린 요 그래프는 누구의 그래프야? F의 그래프니 F'의 그래프니? F? 프라임이죠, 프라임. 그치? F'의 그래프야. F'에 뭘 조사할 거냐? 우리 방금 뭐 배웠어요? F'이 양수면 증가함수, F'이 음수면 감소함수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오로지 내가 F'에서 필요한 건 뭐냐? 오로지 부호야, 오로지. 알겠니? 부호만 조사하면 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일 때는 요 지금 위에 올라와 있죠. 그래프가. 그럼 요 구간은 플러스인 거야. 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요게 일단 이해되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플러스다. F'. 요 사이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마이너스죠. 1보다 클 때는 어때? 위로 올라와 있잖아. 플러스지. 얘들아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요 뿔이란 건 이해돼서? 그쵸? 부호 조사를 했잖아요. 아, 나 이쪽에다 그릴 거야. 다시 한번 그릴게. 요거 그린 것만 하고 쉬었다 갈게요. 해서 다시 그려보면 뿔 이렇게 되잖아. 지금 이게 F' 그래프야. 그걸 통해서 F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거든. F 그래프를.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F'이 양수니까 F는
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 구간에서. 맞지? 방금 본 거에서. 여기는 감소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증가라고 볼 수 있지. 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요 라인을 기준으로 F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라고 그릴 수 있는 거예요. F 프라임 가지고. 요거 이해되니? 일단은 조금만 이해되면 돼. 계속 연습을 내가 나랑 같이 할 거거든. 해서 여러분들은 그거지. 여러분 어쨌든 도함수 구하는 공식을 지금 배웠잖아요. 미분하는 거를. 미분하는 법을 저번 시간에 통해서 배웠잖아. 모든 다항함수를 미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미분만 하면은 도함수의 부호 판단만 하면 되잖아요. 부호 판단도 우리가 할 수 있어.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모든 함수를 다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이제는. 일단 조금 끊었다가 이어서 또 한번 그려볼게. 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도 한번 나랑 같이 한번 해볼게. 자,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그 다음에 12x 이렇게 돼 있네. 먼저 f'을 우린 계속 미분만 할 거야. 미분만. 자, x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6배에 x제곱 미분하면 2x 되겠죠? 그 다음에 12x 미분하면 그냥 12다. 정리를 하면 3x제곱 12x 플러스 12야. 자, 결국엔 우리 이제 f'의 역할은 뭐라고 계속? 우리 뭐만 본다? 부호만 본다. 부호만. 결국엔 얘들아, 이 부호의 변화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점적인 포인트는 그러니까 어디가 되겠어요? f'이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부호 변화를 보면 되겠죠.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변할 거니까. 해서 일단 요거 0이 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 3으로 나누고 4x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죠. 해서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2밖에 없어. 자, 일단 부호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간이 부호표를 그릴 거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에서 접하는 2차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f'의 그래프야. 걔 부호 변화를 볼 거니까 2를 기준으로 왼쪽은 플러스겠네. 오른쪽도 플러스네.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여기까지? 그럼 걔를 기점으로 밑에다가 f를 그대로 그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증가, 여기도 증가가 되겠지. f'이 플러스 플러스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포인트는 f' 값이 여기서 지금 얼마니? f' 값이 여기서 0이죠. 그래서 그냥 증가가 아니라 증가하다가 살짝 0 됐다가 증가된다.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겠니?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런 표를 그려놓거든요. 이거 표를 간이부호표가 이해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그릴 수 있어. 한번 봐볼게. 그러니까 위에다 x 순서대로 x, f', f 써놓고 x가 지금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2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2 써놓고 거기서 f' 값은 0이고 뭐 fx 값, 함수 값을 한번 구해보고 해놓고 마이너스 2에서 왼쪽은 방금 봤듯이 플러스, 오른쪽 플러스. 그래서 뭐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증가한다. 그냥 이렇게 채워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간이부호표가 되면은 이건 자동으로 된다. 요 위에 것도 다시 한번 이 표만 한번 봐볼게요. 표만. 아까 우리가 구했던 0이 되는 지점이 f' 0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두 개였거든요. 그래서 f'이 0 됐고요. 뭐 함수값은 그냥 구한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플러스였고 여기 봤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였지? 그래서 뿔을 그냥 써놓은 거야. 그럼 걔를 기점으로 증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플러스니까 증가 해서 이런 그래프가 되더라 인 건데 뭐 이거는 간이부호표가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는 계속 간이부호표만 쓸 거다. 그래프 그릴 때는. 자, 3번은 그냥 여기서 구해놓은 걸로 보고 한번 해볼게요. f'을 구해줬더니 뭐 이렇게 구해줬대.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면서 1에서 이렇게 접하겠죠? 그럼 1을 기준으로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서 감소, 또 감소.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하자면 여기서 F' 값이 0이니까 접선 기울기가 살짝 0 됐다가 감소한다. 이해가 될까? 괜찮겠니? 자, 3번 있죠? 요거는 내가 아까 정리를 해준 거야. F가 증가하면 F'이 0 이상이다. F가 감소하면 F'은 0 이하다. 증가하면 접선 기울기가 항상 양수일 것 같지만 살짝 0 됐다가 증가하는 포인트도 있었잖아요. 방금 봤듯이. 그런 걸 단조 증가라고 했고. 그래서 증가하면 F'이 0 이상이고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 수능에도 잘 나와요, 이 멘트가. 그 역관계를 잘 봐야 돼. F'이 0보다 크면 증가이다는 맞지만 증가라고 해서 F'이 0보다 큰 건 아니다. 증가이면 필요 충분 조건은 F'이 0 이상이다가 되는 거야. 자, 요 대표의 이제 1번 말고 요거 한 번 더하기, 내가 한 번만 더 보여줄게. 한 번 더 보여줄 테니까 오른데 한 번 더하기로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자, 증감을 조사해라. 결국엔 이제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우리는 이제 F'을 구할 거다. 구해보면 마이너스에 3x제곱, 그 다음에 9배에 2x 되겠죠? x제곱 미분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12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빵 되고. 18x 플러스 마이너스 24. 자, 요게 지금 0 되는 지점 찾는 게 포인트죠? F'의 부호 변화가 포인트니까 항상 F'은 0 되는 지점 찾는 거야. 마이너스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2하고 4에서 X축과 만나는 그래프가 되겠다. 간이보표를 한번 그려볼게. 아래로 블록이고요. 2, 4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잘 보셈. 뿔이죠?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뭐가 틀렸냐면 잘했거든? 잘했는데 이 도함수 있잖아. 도함수가 애초에 최고 차함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거든? 위로 블록인?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방정식 푼다고 막 빠져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3을 나눠버린 거야. 그럼 이거랑 이거는 아예 다른 그래프잖아요. 부호조사를 하면 아예 달라. 지금 우리가 그린 건 요 밑에 거고 요 위에 거 그려보면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근은 똑같겠죠. 2하고 4로. 근데 부호조사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근은 그냥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지만 원래 거를 살려놔야 돼. 도함수를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서 그냥 뭐 이러나 저러나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럼 그냥 묶어버리는 게 제일 안전하겠지. 나누는 행위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치? 그래서 원래 거 그래프 제대로 그리면 이 오른쪽 게 되겠죠. 그거에 맞게 이제 그려보면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네. 이런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2보다 작을 때는 감소, 2에서 4 사이에는 증가, 4보다 클 때는 감소 이렇게 되겠네.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미분을 해볼게요. F' 해보면 6x제곱 마이너스 12x. 그냥 바로 한번 미분을 해본 거야. 6. 자, 그래서 6으로 한번 묶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간이부호표 그려볼게요. 아래로 블록이고 1에서 접하는 그래프. 그럼 걔를 기준으로 왼쪽 플러스 오른쪽 플러스다. 그러면 얘는 증가 0 됐다가 증가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되겠죠? 옆에 거 한번 해볼까? 두 개? 한 번 더하기 1번에 1, 2번 한번 지금 해보세요.
그치? 2번이 3개가 나와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야. 2번을 같이 해볼게. 이번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묶일 거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F'인데 F'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얘들아. 그쵸? F'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아까 누가 얘기했지? 희정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2번 미분해야 된다고? 그게 좋은 생각이지. F'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얘를 또 모르잖아. 얘를 그리려면 또 미분을 해야 돼. 그래서 얘의 부함수 부호를 조사를 해야 돼. 사실은 이제 그게 맞는데 이게 지금 몇 차 함수니? 3차 함수죠, 3차 함수. 우리가 이제 3차 함수 그리는 법을 좀 배워볼게. 3차 함수는 크게는 2가지 개형밖에 없어. 이렇게랑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은 요 2가지 개형만 일단은 알아두면 돼. 일단 이거 말고도 조금 더 개형이 더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요 2가지 개형이다. 이거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이건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 이걸 한번 그려볼까? 3차 함수의 그래프야. 3차 함수의 그래프. 그 외에 이제 특수한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나올 때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F'을 그릴 수 있겠죠? 최고차 한계수가 지금 양수지, 양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니? 근을 차례대로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 1, 0, 1에서 만나겠네. 이렇게 써주고 부호 판단해주면 되겠죠. 마뿔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밑에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느낌으로. 이게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3,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이제 나중에는 다 외워야 되거든. 어떻게 생긴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개념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만 익숙해지고, 그리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런 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겠죠? 자, 1-3을 한번 해볼게. 자, 얘가 저 구간 표현은 뭐였어? 그냥 마이너스 무한부터 왼쪽 끝부터 그냥 마이너스 1까지라는 얘기야. 그리고 저거는 3부터 오른쪽 끝까지 라는 얘기고. 저기가 지금 우리가 열린 구간, 닫힌 구간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죠? 이건 이제 열린 구간 표현인 거고, 이건 닫힌 구간 표현인 건데, 닫히는 뭐였어? 얘를 포함하는 거였지, 포함. 열리는 포함하지 않는 거고. 자, 어쨌든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왼쪽, 이걸 이해를 해볼게. 마이너스 1부터 왼쪽하고 3부터 오른쪽은 증가를 한대. 증가. 근데 우리 F' 증가를 보려면 F'을 구해야 되잖아. F'을 구해봤더니 6x제곱 뒤에는 모르겠어. 어쩌고 저쩌고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그래서 얘가 알려주는 게 뭐야? F'을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근데 뿔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 왼쪽이랑 3 오른쪽이 증가래.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3이란 얘기지. 이 알려주는 얘기가. 이해가 되겠니? 저 얘기가 이 얘기인 거 이해돼요? 다시 그럼 볼게. 다시. 자, 우리 F의 증감을 보려면 F'을 구해야 되잖아. 그것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구했더니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잖아요. F'이.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서 요놈의 증가 감소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사를 했었잖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뿔맛볼을 일단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했는데 저편이 뭐야? 마이너스 1부터 왼쪽이랑 3부터 오른쪽 끝은 증가를 한대. 그게 딱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거로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3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왼쪽이랑 3부터 오른쪽 끝까지가 플러스라는 걸 알게 된 거니까. 그쵸? 그리고 그 다음 멘트도 맞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는 감소한다. 그 멘트도 맞죠? 요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게 맞지. 그래서 F'의 두 근이 F' 미분을 일단 해볼까? 2ax 플러스 b가 되겠네. 미분을 하면 이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마이너스 1하고 3이다.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해서 a,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되겠죠. 뭐 근과 계수 관계가 안 떠올랐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전개해서 비교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계수 비교한다 그냥. 요거랑 저 시계랑 같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4번) 해볼게. 자, 방금 이해했으면 굉장히 쉬워요. F'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나 문제 풀기 전에 먼저 부호 조사 먼저 해놓게. 그냥 뿔, 마, 뿔 이렇게 조사해놓고, 자, fx가 닫힌 구간 0, 4에서 증가한다. 맞네요. 0, 4 사이에서 플러스죠? 기억법 맞고. 니은 f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 증가하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지금 마이너스죠. 근데 0에서 2까지가 플러스인 거고. 그러니까 쭉 플러스인 건 아닌 거지. 그치?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였었잖아. 그러니까 쭉 증가하는 건 아니지. 얘는 틀렸죠. 쭉 증가는 아니니까. 자, 디귿번. 닫힌 구간 2, 6에서 감소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2하고 6에서 지금 여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했다가 감소로 바뀌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감소가 아니죠. 이거 지금 F' 그래프니까.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f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 0에서 감소하냐?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가 맞네. 리을 번은 맞겠다. 되겠니? 근데 디귿번을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지. 뭐 fx가 아니라 F'이라고 하면 맞는 얘기죠. F'은 2하고 6에서 감소한다 라고 하면 맞는 얘기인데, 이건 지금 F를 묻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좋아요. 넘어갑시다. 대표 예제 2번. 여기서 이제 내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이제 그게 쓰이는 거야.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 있죠? 자, 문제 읽어볼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이야. 역시 고2 때도 똑같아요. 문제는 80%는 다 키워드에서 나오는 거야. 키워드. 증가가 키워드죠? 증가. 그럼 F가 증가한다 에서 끌어낼 수 있는 말은 뭐냐? F'이 어때야 된다?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치? 이거 꼭 외워야 된다 했죠? 0이 되는 포인트도 있을 거니까, 접선 기울기가. 자, 해서 F'을 한번 구해볼게. 3x제곱 그 다음에 6ax
다음 플러스 9a 이렇게 구했네요. 요게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요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지. 항상.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아래로 볼록 그래프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그럼 그래프 위치 관계를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봐볼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총 세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항상 0 이상인 건 뭐니? 항상 0 이상인 건 요거랑 요거 두 개만 되겠죠. x축보다 항상 0 같거나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판별식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얘는 d가 0일 때고 얘는 d가 0보다 작을 때겠지. 그래서 결론은 d가 0 이하면 되겠다. d를 구해볼게요. b제곱 4분의 d 써볼게. 4분의 d 짝쓸 때 쓰는 공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공식이지. 그래서 9a 제곱 마이너스 27a 그게 0 이하인 거고 9a로 묶어볼까? a-3 이렇게 묶이겠네. 자, 좋아. a에 부호가 있나 지금? 자연수 a래. 자연수 a. 그거 0, 3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0하고 3이니까. 되겠니? 자연수니까 3개겠네. 자, 2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3, 0에서 감소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F'이 0 이하면 되는 거야. 그 구간에서. 자, 써볼게요. F' 써보면 3x 제곱 12x 그 다음에 6a 플러스 1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게 마이너스 3, 0에서 감소해야 되는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감소니까. 근데 어디서?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에서 감소를 해야 된대. 요건 조금 이제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자, 그때 살짝 언급을 했었어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야. 요게 지금. 그리고 대칭축이 지금 얼마예요? 대칭축 공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죠?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대칭축이 마이너스 2고 구간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야. 마이너스 3, 0은 조금 멀리. 요거 한 칸, 요거 두 칸. 칸수를 먼 거예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일 거니까. 그래서 요거 그래프는 일단 요렇게 그려져. 요렇게.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은 대칭축으로 가까우니까 0은 멀으니까. 그럼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 값을 갖겠죠? 그치? 근데 어쨌든 이 노란색 그래프가 항상 0 이하여야 되는 거니까 그 0, y는 0이라는 요 직선, 요 x축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느냐? 요 위에 위치를 해야 되겠죠, 위에. 그래야 노란색이 항상 쟤보다 밑에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요약을 하자면 뭐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야. 이 노란색 그래프의 최대값이 얘보다 작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아래에 있겠지. 최대값이 작게만 하면 나머지는 최대값보다 작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값을 이제 구하면 되겠네. 최대값은 x에다 0 대입하면 되죠. 0 대입하면 6a 플러스 1이니? 6a 플러스 1이네.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겠니? 그래서 공통수학 원 내용이 조금씩 섞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원한 지 좀 오래돼서 이제 가물가물 할 텐데 섞일 수 있다는 점 좀 이해하시고. 자, 2-4번하고 좀 쉬었다 할게. 아니네. 너무 조금 했네, 수업을. 2-4하고 조금 더 할게. 나 되게 많이 한 줄 알았네. 조금만 할게, 조금만. 자, 이거 일단 별표를 쳐야겠죠. 여기다 밑줄 쳐봐. 역함수 존재. 여기다 밑줄.
자, 요거 내가 예전에 정리 잘 해줬었지? 잘 해줬었는데, 참고로, 혹시 내 유튜브를 구독한 사람이 있니? 아무도 없지, 우리 반에서. 누군가는 한 것 같은데, 여기 말고. 아무튼, 내가 뭐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복습 영상 그냥 올려놓는 용으로 하는 건데, 구독자가 15명이야. 일단 뭐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내가 대수 수업할 때,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 역함수 존재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거를 한 7분 정도인가? 해가지고 잘라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 그거를 봐, 그거를. 내가 지금 설명을 해줄 건데, 내가 보내주는 복습 강의 좀 보고, 애들아, 제발. 자. 아이고, 이걸 먼저 쓰면 안 되지? 역함수 존재랑 1대1 대응이란 얘기랑 증가 또는 감소란 얘기랑 전부 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어떤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랑 그 F가 1대1 대응이란 얘기랑 그 F가 증가 또는 감소란 얘기랑 전부 다 똑같은 얘기야.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1대1 대응이란 건 공통수학 2의 함수 단원에서 배우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의 뭐 정확한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은 그때 물어보고 이제는 이제 잘 안 물어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단원이잖아? 그냥 이게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문제에서 여기 파트가 맨날 바뀐다고. 요 fx가 1대1 대응일 때 이렇게만 멘트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키워드를 읽어내주면 알면 돼. 그치? 역함수가 존재할 때랑 증가 또는 감소가 같다. 자, 우리는 지금 뭘 배웠어? 증가 또는 감소가 뭘 의미하는지 배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F'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F'으로. 맞지? 언제 증가하네? 0 이상일 때 증가하죠. 0 이상일 때. 이렇게. 맞겠지? 정리해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저 3개가 이제 개념이었는데 이제부터 이게 추가가 된다. 되게 간단한 내용이야. 증가 또는 감소면 자연스럽게 1대1 대응이 돼요. 요 가로자하고 한 점하고만 만나기 때문에 단단 한 점하고만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라는 거랑 1대1 대응이란 거랑 똑같은 말이고요. 자, 어쨌든 해서 똑같이 F' 하고 요거 써먹으면 된다. 그냥 대표 예제랑 풀이가 똑같아요. 한번 해보시고 이해하시겠니? 저것만 읽어낼 줄 알면 된다. 개념 조금 설명하고 끊었다 할게. 자, 극대 극소. 우리 지금 계속 목표가 뭐니 얘들아? 계속 그래프 그리는 게 목표지. 뭘 통해서? F' 통해서. F'의 생명은 뭐야? F' 외구에 우리 여러분 이제 미적분을 딱 배우고 나면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F'을 외구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 부호 따지기 위해서 라고 대답하면 돼. 앞으로 알겠니? 앞으로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알겠지? F'은 외구한다고? 괜찮아? 부호 따지기 위해서. 알겠죠? 부호 판단.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그래서 그 부호 판단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는 했냐? 증감 파악까지는 했어. 그래프 파악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봉우리가 있죠.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봉우리가 있지. 즉 접선규가 0이 됐던 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극대극소라고 해. 그 극대극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볼 거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 정의는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대.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A 포함하는 뭐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의 함수값보다 f의 함수값이 다 크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조금 주어진 그 제한된 구간 안에서는 a가 대빵이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이거 이해되니?
주어진 구간, 그 딱 제한된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a가 그냥 가장 크다. 이런 얘기지. 뭐 그래프로 보면 이런 얘기겠죠. 뭐 이렇게 생겼어. 뭐 여기가 a가 있어요. 여기가 a야. 그러면 내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자, 이렇게 돼 있어.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여기죠. 그치? 근데 그거랑 다른 개념이야. 극대라는 건 이렇게 구간을 조금 제한을 시켰을 때 그 구간 안에서는 어쨌든 얘가 최대가 맞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극대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야. 이해되니? 여러분들이 내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고 컨티뉴, 스무스 내가 이런 걸 알려주잖아. 그게 되게 좋거든? 이 미적분 개념을 이해하는데 극대는 뭐라고 하냐? 로컬 맥시멈이라고 해요. 로컬 맥시멈. 로컬이 뭐니? 로컬? 국소적인이라는 뜻이야. 국소적인. 뭐 여러분들 지방 뭐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국소적인. 국소적인 최대값이야. 국소적인 최대. 국소적이란 말은 좀 아나? 국소. 국소를 뭐라고 해야 되지? 국소적을 모르나? 국소적. 로컬이라고 해요. 그럼 로컬. 딱 그 제한된 로컬. 그 지역에서의 최대. 로컬. 국소가 그 의미거든. 딱 그 제한된, 정해진 그런 의미야. 국소적으로 코로나가 전파됐더라. 이렇게 쓰거든요. 뭐 국소적으로 GDP가 상승했더라.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로컬에서만 맥시멈하다. 이해되겠니? 로컬 맥시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잘 이해될 것 같아요. 국소는 뭐겠니? 극대는 로컬 미니멈이겠죠? 로컬 미니멈. 요게 극소, 요게 극도, 극대. 그래서 최대하고 최대 최소하고는 다르다. 알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이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어. 이렇게만 그려져 있다 하면 최소값은 여기겠지만, 여기가 최소이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극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로컬적인 미니멈이니까. 이해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보통 이제 산봉우리 뭐 이렇게 꿀렁꿀렁 되는 게 극대 극소예요. 일단은. 그래서 극소값도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A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은 걸 그냥 극소라고 하고 극소값이라 한다.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극값이다. 되겠니?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포인트가 있거든? 아까 우리 증가 감소 배울 때 정의를 먼저 배웠죠. X값이 크면 함수값도 크다. 해서 아까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던 게 Y는 X 세제곱 해가지고 X2의 세제곱 마이너스 X1 세제곱 해서 여기 0보다 크다를 보여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증가 함수인 걸 보였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간단히 오차만 돼도 하기가 힘드니까 비교를. 그러니까 모든 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슨 도구를 쓴 거야? 도함수라는 도구를 쓴 거죠. 도함수가 그냥 F'이 0보다 크면 그냥 증가다. 쉽게 구한 거야. 맞죠? 지금도 똑같아. 극대 요거 정의 좀 볼까? 이 지금 도함수가 안 껴있거든요. 요 개념에. 맞죠? F'이 어디에도 안 들어있지? 그냥 순수하게 FA가 FX보다 크다는 걸 보여야 돼.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우린 도함수란 도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이 다음 개념이 당연히 F'을 이용해서 극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우겠죠. 흐름이 이해되니? 계속 F'을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 수 있어. 이미. 마이너스 1이고 1이었다고 쳐봐. 증가, 감소, 증가로 했죠? 맞지? 뿔, 맞뿔. 딱 보니까 이제 극대극소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여기가 극대라는 건 알게 되겠네? 로컬 맥시멈이고, 로컬 미니멈이고. 맞지? 그 극대극소는 어디서 생기는 거야? 어디서? F'이 0이 되는 지점에 생기는 거죠. 0이 되는 지점에서. 그쵸? 왜 그럴까? F'이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극대라는 건 뭐니? 어쨌든 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극대라는 거. 그쵸?
로컬적인 맥시멈이니까 갔다가 내려가야 산봉우리가 생기겠죠? 그 말은 뭐야? 증가하다가 감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인즉슨 증가하다 감소해야 되니까 플러스이다가 마이너스여야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말인즉슨 0이 되는 가운데 값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F'이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극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극소도 마찬가지죠. 내려갔다가 올라오려면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돼. 그러면 F' 입장에선 마이너스이다가 플러스여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이다가 플러스이려면 그 사이에 0인 지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지점을 거쳐야 되니까 거기서 극소가 생길 거다. 그래서 F'이 0이 되는 지점이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되겠죠? 해서 자, 아까 우리 이런 예제 봤거든? 요거 y는 x 세제곱. 얘 어때? 증가하다가 살짝 0 됐다가 증가하죠? 얘 원래 거 도함수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 미분해보면 x제곱이잖아? 3x제곱? 그래서 플러스이다가 플러스이고 0에서 0 되고, 그래서 증가하다가 0 됐다가 0 증가한 거야. 잘 봐봐. 잘 봐봐. 풀어봐. 그러니까 F'이 0 되는 지점이 있어요. 자, 내가 뭐라 했어? F'이 0이 되는 지점에서 극대극소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까지. 그치? 그래서 F'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았어. 여기서 극대극소가 생길 거라고 배웠어. 봤더니 어때? 여기가 극대니? 극소니? 아니죠. 로컬적인 맥시멈이나 미니멈이 아니잖아, 얘는. 그치? 그래서 무조건 F'이 0이라고 극값이 생기는 건 아니야.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니? F'이 0이 되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된 이유가 뭐냐? 얘는 그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도함수 부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쵸?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나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여야 되거든요, 도함수 부호가. 근데 얘는 뿔뿔이잖아요. 도함수 부호가 안 변하죠? 근데 얘는 도함수 부호가 딱 마침 잘 변해줬던 거예요. 뿔에서 마로, 마에서 뿔로. 그럼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극값을 우리가 도함수를 통해서 편하게 구하고 싶은 게 목표인데 어떻게 구하냐? F'이 0이면서 좌우로 부호 변화가 있으면, 그러면 그 지점에서 극값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스토리가. 맞겠지? 심지어 이제 F'의 부호가 뿔에서 마로 간다. 그러니까 뿔에서 0 거쳐서 마로 가는 거야. 또는 F'의 부호가 마에서 0 거쳐서 뿔로 간다. 이러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이러면 극대가 되는 거고. 이러면 이제 극소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괜찮겠니? 요거를 정리를 할 건데, 여기 지금 178쪽에 개념 3번 있거든요. 여기다 정리, 뭐 아무 데나 해도 돼. 근데 여기다 뭐 할 수 있으면 여기다 하면 좋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개념 3번까지 쭉 이어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자, 해서 177쪽에 개념 2번 있죠. 극값과 미분계수 사이의 관계 보면, 결과를 외우면 돼. 결과를 미분 가능하고, 심지어 이제 그 점에서 극값을 가진다면 접선 기울기가 0인다. 그러니까 극값을 가진다고 해서,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이 지점에서 극대니 아니니? 극대야 아니야? 를 물어봤으면 극대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 개념 1번이니? 개념 1번? 개념 1번의 극대 개념 보고 한번 판단해봐. 이거 극대인지 아닌지. 로컬 맥시멈이죠. 로컬 맥시멈 맞니? 를 보면 돼. 로컬 맥시멈? 맞죠? 그치? 극대야, 극대.
이렇게 생겨도 극대예요. 근데 얘 이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자, 극대는 맞아. 근데 미분이 가능하냐? 미분 가능은 어떻게 봐? 뭐 편하게 보려면 스무스한지 보면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지를 보면 되고, 그것도 어려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리를 해줬죠. 뾰족한 점, 첨점이지. 뾰족한 점, 첨점에서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뾰족하잖아? 그럼 좌미분계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미분계수는 음수죠. 플러스고 마이너스지. 두 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뾰족한 점은 무조건 미분 불가능한 점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이 아니죠. 극대는 맞지만 미분 가능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처음에 5개념이 생기는 것들이 뭐냐면, 극대를 무조건 F'이 0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야. 극대는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개념 1번의 정의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잖아. F'이 거기에 하나도 안 써 있어요. F 가지고만 극대의 정의를 설명하지 F'은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극대랑 미분 가능성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개념이다. 인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한 거야? 극대를 그렇게 판단하기 귀찮으니까 도함수로 도구로 써먹어서 극대를 판단하자인 거고, 미분 가능할 때만. 이해되니? 그쵸? 미분 가능이랑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그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또 좀 기분 좋게 미분이 가능하다면 F'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일이 아니고, 미분이 가능하면서 극대를 가지려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이렇게. 맞죠? 그러면 미분 가능하면서 극대이면 F'A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접선 기울기가. 이해되겠죠? 미분 가능할 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X에서 극값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요. 가진다 그러면 F'A가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요 내용은 이제 그렇게 써먹는 거고요. 3번은 이제 제가 설명했던 거죠. 만약에 그래서 또 F'이 이제 F가 미분 가능해서 그 F'A를 0이다를 구했어. 근데 접선 기울기가 0이라고 무조건 또 극대인 건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F'A가 0이면서 심지어 뭐 해야 돼? 부호 변화까지 있어야 된다. F'이 접선 기울기가 플러스면 플러스다가 마이너스로 고꾸라지든지, 마이너스이다가 플러스로 다시 꺾이든지. 이해되죠? 그래서 F'A가 0이라고 무조건 그 값을 가지는 건 아니고, 거기서 부호 변화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가 결론이야. 되겠죠? 해서 여러분 대표 예제 3번 볼게. 자, 그 값을 모두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니? 자, 일단 함수 꼴을 봐.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분 좋은 건 뭐야? 여러분들 그 값 구할 때 있잖아. 내가 방금 말했듯이 그 값이랑 미분 가능성이랑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 그래서 미분 F'이 0 되는 지점이 무조건 그 값일 리는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룰 함수는 다 미분 가능 함수야. 다항함수.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돼? 그 값 구하라고 하면 프라임 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미분 가능할 거니까. F'을 구해. 6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x 플러스 18. 미분을 때리면 이렇게 돼요. 자, 간이부호표 그려야 되니까 일단 6으로 묶어서, 절대 6으로 나누지 말라고 했죠. 묶어야 돼. 이제부터는 x-1, x-3 이렇게 돼. 그럼 간이부호표를 그려보면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고 1하고 3에서 만나고요. 뿔이네. 해서 증가, 감소, 증가다. 이렇게 되겠네. 해서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답이다. 되겠니? 되겠죠? F'이 0이 되면서 심지어 좌우로 부호 변화까지 있으니까 얘는 극값이 된다. 인 거야.
자, 그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F1 극대값 구하면 돼. 그냥 대입해서 F1 얼마니? 18, 9니? 이렇게 대답하고요. F1 극대값 9고 F3 얼마야? 54, 9, 108, 54, 1이 되겠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뭐 2번도 마찬가지겠죠? 자, 2번도 미분해 볼게요. F'은 4x 세제곱 그 다음에 4 곱하기 x 세제곱 미분하면 3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6x 미분하면 마이너스 16 상수는 미분하면 빵 되고요. 이렇게 됐네. 4로 한번 묶어볼까? 4로 한번 묶어보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4 조금 이제 귀찮죠? 3차잖아.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해야 돼. 조립제법 해볼게. 1, 3, 0, 마 4 1로 조립제법 하면 1, 4, 4, 4, 4 빵 돼서 얘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4배 x-1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해서 자, 요것도 역시 간이부호표를 그려봐야겠지. 그려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3차 함수 그래프 대표적으로 요거 이런 거랑 이런 거 이제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면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정리해 줬었죠. 그래서 이제 예외 케이스는 문제 풀면서 문다고 했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경우에 얘 3차 함수죠. 일단 3차죠. 차수가 3차니까. 근데 근을 보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일단 만나요. 이렇게 만날 거야. 그리고 최고차함계수가 지금 양수지.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따라가긴 해야 돼. 괜찮니? 근데 얘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1이라는 근이 하나가 있고 마이너스 2라는 근은 중근이 돼요. 중근. 그쵸? 완전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잘 표현해주면 돼.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이, 자, 이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이니까 접하게끔 그리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완성이 됩니다. 되겠니? 자, 요거 해보고 선생님이 한 번 더 쭉 정리를 해줄게. 그래프 형들. 되죠? 일단 이렇게 그려지고요. 마이너스에서 중근이니까 접하고 요 그래프 따라가야 되고 1에서도 만나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자, 됐고요. 부호조사를 이제 해야겠지? 뿔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거에 맞게끔 밑에다가 이제 그려보면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죠. 자, 일단 접선 길이가 일단 0이 돼야 돼. 0 됐다가 또 감소해. 하다가 또 접선 길이 0 됐다가 증가해.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된다. 되겠니? 해서 어쨌든 뭐 그래프를 그리는 김에 지금 부호표를 조사한 김에 그래프를 그려본 거고 우리 이제 그 값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그 값 아니죠. F'이 0이지만 좌우에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값이 아닌 거야. 이해되겠지? 여기는 어때? F' 0이고 부호 변화가 있으니까 그 값 당첨이다. 해서 요 지점 어떻게 되니? 극소값이죠. 극소값. 극소 F1을 가진다. 되겠죠. 괜찮니? 되겠죠. 극대는 없는 거죠. 극대는. 자, 3차 함수 그래프 종류 좀 정리 좀 해볼게. 일단 우리 기본적인 거 이런 거 봤었죠? 이런 거.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것만 해볼게요. 음수인 건 그냥 뒤집으면 되니까. 자, 이게 일단 서로 다른 세 식은 가질 때야. x축하고 세 점하고 만날 때. 그 방금 봤던 것처럼 이제 중근 가질 때는 요 위에 봉우리가 이렇게 중근 가질 수 있고요. 이렇게 중근. 알파, 베타. 식으로 한번 써볼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친다면 얘는 뭐 인수분해는 이렇게 되겠지.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될 거야. 얘는 알파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x-알파라는 게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해서 이걸 정리를 하면 중근인 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제곱 인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베타에서 중근을 가질 수도 있죠. 이 그래프 개형 그대로 따라가면서 베타에서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접하는 거지. 알파, 베타 이렇게. 그럼 똑같이 쓰면 돼요. x-알파에 x-베타의 완전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게 일단 중근 가지는 경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x축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니? 지금 그래프가? 한 개하고 만나는 거죠? 한 개? 자, 3차라는 건 우리 2차 때도 마찬가지잖아. 맥시멈 근을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냐? 두 개를 가질 수 있어. 그쵸? 그래서 근 케이스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란 건 실근이 빵 개고 허근이 두 개인 거야. 어쨌든 간에 실근 두 개, 중근 한 개, 중근 한 개도 사실 수학적으로는 근이 두 개인 거야. 근이 겹칠 뿐이지 중근 근이 두 개예요. 두 개. 얘도 두 개죠. 허근 두 개도 근 두 개죠. 그래서 어쨌든 총 합하면 근은 두 개야. 3차도 마찬가지야. 근은 다 합해서 세 개가 나와야 돼. 세 개가. 요거 세 개지. 알파, 베타, 감마 세 개죠. 얘는 어떻게 보는 거니? 알파, 베타 세 개인 거야. 되니? 얘는 알파, 베타 세 개인 거야. 자, 얘는 실근 하나죠. 나머지 두 개는 어디 있겠어? 허근 두 개인 거죠. 허근 두 개. 이게 허근 두 개의 실근 하나인 경우야. 괜찮겠니? 그런 경우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것도 되지만 뭐 이렇게도 되겠죠. 이렇게도 되겠지. 얘도 실근 한 개, 허근 두 개인 그래프가 된다. 얘도 실근 한 개, 허근 두 개. 괜찮니? 자, 이제 마지막 그래프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y는 x 세제곱 같은 거 있지. y는 x 세제곱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야? 근이 뭐야? 0이죠, 0. 0이란 거 3개 가지는 거야. 0 3개가 겹치는 거지. 이런 걸 무슨 중근이라고 부르냐? 3중근이라고 부릅니다. 3중근. 3중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게 전부야.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일 땐 그냥 뒤집기만 하면 돼.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기. 이거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 필기해보세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일단 외워야 돼. 결국엔 결론적으로. 뭐 또 뻔한 얘기지만 좋지 않니? 3차 표정 봐라. 3차 함수를 그릴 줄 알게 됐잖아. 여러분 이제 모든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이제 수학의 달인이 된 거야.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이랑 이제 차원이 다르죠? 수학을 조금 더 가깝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드디어. 이제 미분 다음에 적분을 배우게 되는데, 적분을 또 배우게 되면 이제 고대 기원전의 수학자들의 생각을 또 소통을 하게 돼. 얼마나 좋니? 그지? 아르키메데스라고 들어봤지? 그분들의 생각을,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분들.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지금 3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봤으니까 바로 그릴 수 있나 한번 이제 해보는 거야.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 중근이네. 어떻게 그려? 1, 2 찍고요. 이제 최고치 한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1에서 중근 되게끔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된다. 기분 좋지? 맞지? 아닌가? 자, 또 봐. 자, 이렇게 하면 얘 판별식을 써보면 얘는 허근 두 개가 나오거든요. 실근 하나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는 이제 따져보긴 해야 돼. 어쨌든 하나만 만난다. 자, 뭐 이런 건 너무 쉽죠. x-1, x-2, x-3 1, 2, 3하고 만난다. 뭐 슈루루 거기서 1, 2, 3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근데 이제 양수인관 됐으니까 우리가 음수인관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2 찍고선 음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뒤집어서.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은 중근 가져야 되니까 중근 수루룩 슈루룩 이렇게. 이해되겠지? 그래서 3차함수 그래프는 좀 빨리 그리면 좋다. 좋아요. 3-2번 해볼게요. 3-2번. 가볍게 보자, 가볍게. 자. 극소값 b를 갖는다. x는 a에서 뭐 해야 돼? 그럼 미분해. 3x 제곱. 오히려 앞에 따름보다 조금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 해야 되는 게 그냥 f' 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딱히 해야 되는 행동이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분하고 늘 하던 대로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f'을 구했어요. 자, 그리고 간이부호표를 그리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네. 여기 f' 그래프야. 마이너스 5하고 1에서 만나. 그치? 그러고 이제 부호조사해. 뿔. 그거에 맞게 그려요. 증가, 감소, 증가. 마이너스 5에서 극대. 1에서 극소. 이렇게 그냥 뭐 구하면 끝나죠. 그래서 A 값은 1이 될 거고 극소값 B는 뭐 대입하면 나올 거고. 맞니? 잘 이해됐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간이부호표 요 그래프도 안 그려도 돼. 그냥 간이부호표만 그리고 뿔막벌이네.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고.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니? 넘어가도 되겠지? 정리 잘 해보시고. 자, 딱 하나만 더 할게. 이거 하나만. 대표 이제 4번만 하고 끝낼게. 자, 우리 내일 하루만 하면 명절이네. 좋아요. 자,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 7을 가는데 얘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이제 빵꾸가 뚫려있지. 미지수 AB를 몰라요. 미지수 AB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개념이 뭐야? 쌤이 아까 이제 뭐라 했냐면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 극대 또는 극소를 가져. 그러면 f'a가 0이다 라는 개념을 배웠어. 언제? 미분 가능할 때만. 전제가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룰 함수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다. 타항함수니까. 여러분들은 삼각함수, 지수함수의 미분을 안 배워요. 그건 미적분 2에서 배우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다 미분 가능해. 그러니까 극값이 다 나오면 그냥 f'이 0이다 그냥 쓰면 돼. 다시 한번 이해 좀 해볼게. 왜 극값을 가져야 되면 접선 길이가 0이어야 되냐? 극대 또는 극소. 극대라는 건 가다가 거꾸러져야 되고 극소라는 건 내려가다가 올라야 되고. 근데 미분이 가능해. 그러면 미분 가능하려면 뾰족한 점이 없어야 된다. 스무스하게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접선 길이가 0이 되는 지점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다. 되겠죠? 계속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 미적분어는. 자, 해볼게. 그래서 f' x를 일단 구해볼게요. 3x제곱 a에다가 x제곱 미분하면 2x b x 미분하면 b 되고 7 미분하면 빵 되겠죠. 상수니까 2ax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됐네. 자, 그래서 끌어낼 수 있는 건 이제 뭐야? f'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까지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빵이 나와야 되지. 빵. 그치? 일단. 그리고 뭐 써먹으면 돼 이제? f 마이너스 3이 극대값이 7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 풀이는 끝나죠. 미지수 2개고 연립하면 되니까. 맞지? 자, 대입해볼게. 27 마 6a 플러스 b가 빵.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3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27 9a 마이너스 3b 플러스 7. 요게
7이다.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은 뭐 그냥 하면 되고. 이해가 됐니? 다 됐어? 자, 일단 많이 안 할게.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여기부터 하자. 여기부터 173쪽부터 해서 둘, 오늘 되게 적지? 3개, 4개 183쪽까지 알겠죠? 근데 이제 개념 복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내가 숙제 조금 낸 건 복습을 좀 하라고 조금 낸 거야. 알겠죠? 정리합시다. 내일은 조금 진도를 나갈 거야. 내일은